15분이나 지났잖아요. 15분 더 하면. 시간을 쪼개가지고 오셨는데, 예,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예, 어, 예, 여기 그림부터 먼저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이게 공간 호흡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그림을 예, 그렸는데 여기 수직 쪽으로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재기 위해서 hourglass라는 게 있거든. 예, 시간제 그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모래가, 모래가 조르륵 모래시계죠, 우리는. 모래시계지. 예, 그런 식으로 모양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예. 이게 수직으로 된 위쪽하고 아래쪽 문물 공간. 여기는 그냥 공간만 있고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아니고 꿀 같은 거예요. 시럽처럼 예, 끈끈한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에는 뭐 파리가 달라붙을 수도 있고, 먼지들이, 먼지들이 달라붙고, 그 다음에 수평, 수평적으로는 이게 토러스, 플러스, 영어로는 TORUS, 토러스라고 그래요. 이게 도나스 모양을 토러스라고 그래요. 아, 도나스 모양. 도나스 모양을 이렇게 생겼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공간 호흡을 한다. 아, 그래서 이게 무물 공간이 스퀴즈해서 이 짜가지고 수평 공간이 늘어나면은 후하고 부는 것처럼 이 도너스 모양이 점점 커져요. 옆으로, 그 다음에 또 반대 10억 년 동안 이런 움직임이 생기고 또 나머지 10억 년이 지날 때는 이게 반대 방향으로 수평 공간 도너스 모양이 커졌는데 거기를 스퀴즈 해가지고 어, 수, 수직, 수직 방향에 무물 공간이 늘어나고 이런 거를 20억 년 주기로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그래서 이걸 공간 호흡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초록색 가운데 있는 게 파라다이스인가 보죠? 가운데 있는 게 파라다이스고 정확하게 음, 어떻게 공간이 여기서 유물 공간에서 빠져서 무물 공간으로 가고 또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 책에? 책에 정확한 설명이 없이 대강 그런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공간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는 거는 파라다이스 밑쪽에서 일어난다 그래요. 아래쪽에서?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 보네요. 그리고 위에는 가만히, 위에도 왜 작아져요? 위쪽. 동시에 네. 같은 반대방 내가, 대칭 내가 돼가지고 이렇게 착 줄어드는가 같이 보죠. 줄어들고 늘어나고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쓸데없는 질문하는 것 같은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질문을 마음대로 하세요. 혹시 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뒤떨어지면 시험 칠 거예요? 시험 안 쳐요. 시험 예. 쳐야 열심히 하지. 네. 여기 네, 5장 오장할 할 차례요. 차례인가요? 예. 네. 예, 두 문단씩 여기는 좀 더 읽어주세요. 네. 5. 아래 파라다이스. 아래 파라다이스에 관해서 우리는 밝혀진 것만 알고 있다. 성격자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영 지능을 가진 존재들의 일과 아무 상관도 없고
신절대자도 거기에서 일하지 않는다. 모든 물리적 에너지와 우주 물력의 회로는 아래 파라다이스의 기원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는 들었다. 1. 아래 파라다이스의 가운데 부분에 삼위일체의 위치 바로 밑은 미지이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한의 지대이다. 2. 이 지대를 이름 없는 지역이 바로 둘러싼다. 3. 표면의 바깥 테두리는 주로 공간 잠재력과 물력 에너지와 상관되는 지역이 차지한다. 타원형으로 생긴 이 광활한 물력 중심의 활동은 어느 삼자일체에 알려진 기능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공간의 원초적 물력 전하가 이 지역에 집중하는 듯하다. 이 중심은 세 개의 동심 타원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안쪽은 파라다이스 자체의 물력 에너지 활동의 초점이며 맨 바깥쪽은 아마도 무제한 절대자의 기능으로 확인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중간지대의 공간 기능에 관하여 확실치 않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응? 질문이요? 그 파라다이스 위쪽에 제일 가운데 삼위가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로 계신 곳 바로 밑에가 밑에서 타원형으로 생긴 이런 지역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이 여기서 무제한 절대자가 작용하기 전 작용하는데 잘 모르겠다. 예, 저자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거기 활동하는 존재들도 정확하게 이런 걸 다 일러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기니까 그죠? 기고 설명해봐도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 물력 중심의 내부 지대는 그 맥박이 물리적 공간의 가장 바깥 테두리까지 전류를 지휘하는 거대한 심장으로서 활동하는 듯하다. 이 지대는 물력 에너지의 방향을 지휘하고 수정하지만 그 에너지를 운전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원초 물력의 실체 압력과 존재는 파라다이스 중심의 남쪽 지역보다 북쪽 끝에서 분명히 더 크며 이것은 한결같이 기록된 차이이다. 이 기본형의 물력 에너지 분산과 관계된 어떤 알려지지 않은 순환 체계의 작용을 통해서 공간의 모체 물력은 남쪽에서 흘러 들어오고 북쪽으로 흘러나가는 듯하다. 때때로 동서압력에서도 눈에 띄게 차이가 있다. 이 지대에서 방사되어 나오는 물력은 관측할 수 있는 물리적 인력에 민감하지 않지만 언제나 파라다이스 인력에 복종한다. 물력 중심의 중간지대가 이 지역을 바로 둘러싼다. 이 중간지대는 세 가지 활동의 주기를 통해서 커지고 줄어드는 것 외에는 정지된 듯하다. 이 맥박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은 동서 방향에 있고 그 다음은 남북 방향이며 한편 가장 큰 파동은 각 방향으로 퍼지며 팽창과 수축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 중간지대의 기능은 한 번도 정말로 정체가 확인된 적이 없지만 물력 중심의 안지대와 바깥지대 사이에 상호 조정과 무슨 상관이 있음이 틀림없다. 중간지대는 총우주의 연속되는 공간 수준을 분리하는 중부 공간, 곧 조용한 지대를 통제하는 장치라고 다수가 믿는다. 그러나 아무 증거나 계시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다.
이 추론은 이 중간 지역이 어떤 방법으로 총우주의 무물 공간 작용의 기능과 관련된다는 지식으로부터 유래한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맨 가운데 파라다이스가 있고 그 거기다 대고 해야죠. 그냥 당신만 보면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맨 수 할 가운데 수 없어요. 움직여서 더 안 되는 것 같아. 아까 그 그림을 내놓고 설명하면. 그림도 더 자세하게 그림이 없어요. 음, 예. 맨 가운데 파라다이스가 있고 타원형 음, 거의 원형이지만 그 주위에 하브나 15개 회로가 있죠. 15개. 예. 첫 번째는 파라다이스, 둘째는 하브나, 셋째는 세 번째 동그라미는 대우주죠. 일곱 초우주가 있고 지금까지 세 번째 동그라미 얘기했죠. 음, 그 다음에 바깥 우주가 1번, 2번, 3번, 4번, 4개까지. 그러니까 전체가 일곱 동그라미예요. 검은 인력띠를 제쳐 놓으면은, 근데 그 검은 인력띠는 음, 파라다이스 하브나 시스템하고 대우주 사이를 격리시키죠. 음, 예. 가운데 있는 파라다이스와 하브나는 영혼의 세계고, 대우주 일곱 초우주는 시간 세계고, 음, 그 다음에 바깥 세계 네 개의 동그라미는 초시공 세계예요.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아직 지적인 존재들이 없어요. 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물 같은 거는 있나요? 그런 거 전혀 없는 것 음, 같아요. 예, 아직 지금 땅을 파는 중에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고르게 해줄 때는 음, 음, 그런데 땅을 자갈을 뽑아내고 뭐 흙을 좀 부드럽게 하고. 정지 작업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바깥 우주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활동인 그런 거고 지적인 존재 이런 존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사이에 지금까지 얘기한 일곱 동그라미 사이에 1번 일곱 개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들 사이에는 조용한 지역이다. 조용한 지역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예, 그래서 시계 반대거든요. 시계 반대 방향, 그게 돌아가면서 시계반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음, 동은 반대로 시계반을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서로 어, 엇가는가 보죠. 어, 이렇게 그 영어로는 alternating이라고 하는데, alternating.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계속 읽어주세요. 바깥지대는 확인되지 않은 공간 잠재성을 가진 세 개의 동심 타원띠 가운데 가장 크고 활동적이다. 이 지역은 상상하지 못한 활동이 있는 장소, 곧 중앙 회로에서 방사물이 나오는 점이며
이 방사물은 공간을 향해서 모든 방향으로 7초우주의 가장 바깥 테두리까지 진행하며 거기를 지나서 모든 바깥 공간에 거창하고 이해할 수 없이 넓은 영역까지 흩어진다. 무한한 신들이 삼위일체로서 활동할 때 밝혀지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이 공간의 존재가 그들의 의지와 명령에 간접으로 반응하는 듯한데도 이 공간 존재는 온통 비성격이다. 이것은 무제한 절대자가 공간에 계시는 중앙 초점, 파라다이스 중심이라고 믿어진다. 모든 형태의 물력과 모든 단계의 에너지는 회로로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이것들은 우주를 통해서 퍼지며 분명한 통로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무제한 절대자의 활성화된 지대의 방삼을 경우에 바깥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들어오기만 한다. 결코 동시에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엄청나게 큰 규모와 오랜 세월에 걸친 주기를 통해서 이 바깥 지대가 맥박친다. 유란시아 시간으로 10억 년이 조금 넘는 동안에 이 중심의 공간 물력은 바깥으로 나간다. 그리고 나서 비슷하게 긴 기간에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중심의 공간 물력의 명시는 보편적이고 침투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 뻗는다. 예, 이거를 공간 호흡, 공간호. 예,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그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그거 가지고 사진들을 찍어 왔는데 어, 종전의 물리학자들 얘기로는 온 우주가 태어난 게 138억 년이 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음. 이번에 찍어온 사진들을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짧은 기간 동안에 뭐 한 3억 년 내지 8억 년 뭐 이런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 우주가 베이비였을 온 우주가 베이비였을 때 찍은 사진. 사진들을 인프라레드 렌즈로 음. 찍었는데 보니까 빅뱅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어, 은하들이 있더라. 그걸 사진을 5개나 찍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빅뱅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이거 빅뱅 이론은 어, 쓰레기다. 그랬어? 예.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를 음. 들면 미치오 가쿠, 일본 어, 재미 일본 학자인 것 같아요. 어. 미치오 가쿠는 빅뱅 이론은 다 이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뭐를 좀 고쳐야 된다. 하여튼 뭔가 하여튼 잘 맞질 않아요. 아, 빅뱅 이론은 누가 만들었어? 빅뱅 이론을 그게 바티칸에 있는 음. 물리학자 이름이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MAITRE 메이트를 사람이 그랬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리학자들이 그거 참 매력적이네 그러고 달라붙어 가지고 자꾸 발전시켰어요. 음. 예. 근데 지금은 두드려 맞추려고 어떤 형으로든지 좀 고쳐가지고 빅뱅 이론을 지금 살려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아직 성공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아마 틀리겠죠? 원래 학자들이 추측한
많은 것들이 많이 이게 틀리죠. 이게 근데 과학이 아니라고. 왜냐하면은 과학이라는 거는 검증이 가능해야 돼. 예. 예를 들면은 뭐 물을 뿌리면 물이 여기로 모인다. 그거는 여러 번 물을 땅에서 뿌리면 결국은 여기로 모여든다, 지하수로 모여든다라는 음, 가설을 세우면은 그 여러 번 해보면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음. 예, 근데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 이론은 검증이 불가능해요. 추측하는 거죠? 그냥 그냥 이론만 있지 추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아직 할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커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 속에 혼이 들어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누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쇼미 하고 요청하면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빅뱅이 이론이지, 이런 좀 많이 봐. 이론이지 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replicable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replicable 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실험을 여러 번 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순전히 빅뱅 시어리로 남아 있다고 결국은. 그러면 뭐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똑같지. 그렇게 믿고 움직인다는 거지. 그렇지. 보여준 적이 없다고. 음, 근데 이 물리학자들이 어, 빅뱅이 빅뱅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들락날락한다 이거예요. 이 호흡한다는 이론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빅뱅 이전에 생긴 우주들은 어디서 왔느냐? 네. 있는 건 존재한다는 것은 사진을 찍어 와서 봤으니까 아는데 빅뱅이 터질 때 옆에 다른 우주들이 있었다. 은하들이 있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읽어주세요. 자연의 물력, 에너지, 물질은 모두 하나이다. 모든 물력 및 에너지는 최초의 아래 파라다이스에서부터 진행했고 그 공간 회로를 마치고 나서 궁극에 거기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온 우주의 에너지와 물질 조직은 오늘날 현상의 상태로 아래 파라다이스로부터 모두 나오지는 않았다. 공간은 몇 가지 형태의 물질과 선물질이 생겨난 자궁이다. 파라다이스 물력 중심의 바깥지대는 공간 에너지의 근원이지만 공간은 거기서 생기지 않는다. 공간은 물력도 에너지도 동력도 아니다. 이 지대에서 생기는 파동은 공간의 호흡을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지대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공면은 20억 년에 걸쳐 공간이 커지고 줄어드는 주기와 동시화된다. 네, 질문 있습니까? 음, 교- 계속 읽어주세요. 교수님, 예, 여기서 그 공간이 어, 늘어났다 줄어들다 그러잖아요. 예, 네. 수축했다가 팽창했다. 그러면 예. 이제 공간하고 시간하고는 그 어떤 연관성이 좀 있잖아요. 연관성이 있죠. 네, 그럴 경우에 시간이 앞으로 갔다가 또 수축할 때 뒤로 가고 이런 것은 발생이 안 되나요? 시간이 거꾸로 가지는 않죠. 네. 아니 다음, 뭐 처음 그, 10억 년에는 확장하다가 그 다음 네, 10억 년은 줄어든다. 음, 그렇게, 표현됐어? 음, 불어났다가 줄어든다. 그 얘기지.
거꾸로 시간이 간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그거는 있을 수 없죠. 어? 시간이 그럴 수는 없죠. 그냥 그렇게 된다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예, 그러면서 사람이 태어나고 그럴 텐데 뭐 타임 그럴 수는 트래블하고 어쩌고 다 그 사기들. 자기 예, 예. 아니 그래서 재미로 한번 하는 거지. 여쭤본 겁니다. 추측한 거지. 아니 그러면 재미는 영화 주제감이지 그 이상 예.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시간 타임머신을 타고 거꾸로 가서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연애하는데 그걸 막 뭐 도와준다고 그래. 다 재미있는 스토리지만 시간이 있는 거를 또 증명할 수가 없다고 시간을. 미치오 가쿠가 그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음. 흐르기는 그냥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뭘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미치오 가꾸는 이름이 가꾸가 그 상자를 얘기하잖아요. 종이 상자 가꾸. 그거는 학고예요. 가꾸? 학고. 가꾸? 네. 그래서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는 공간의 호흡이 어떻게 실제로 작용하는가 모른다. 단지 온 공간이 번갈아서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을 관찰할 뿐이다. 이 호흡은 유물 공간의 수평 연장과 무물 공간의 수직 연장에 영향을 미치며 무물 공간은 파라다이스 위와 아래에 있는 광대한 공간 저장소에 존재한다. 이 공간 저장소의 부피가 얼마나 큰가 그 윤곽을 상상하려 할 때 너희는 모래시계를 생각해도 좋다. 유물 공간의 수평 연장에 있는 우주들이 팽창함에 따라서 무물 공간의 수직 연장의 저장소는 줄어들며 반대의 경우에는 늘어난다. 아래 파라다이스 바로 밑에는 유물 공간과 무물 공간이 함께 흐르는 점이 있다. 거기서 두 종류의 공간은 변질시키는 조정 경로를 통해서 흘러가며 이 경로에는 우주가 축소하고 확장하는 주기 안에서 유물 공간을 무물 공간으로 만드는 변화, 또 그 반대로 만드는 변화가 생긴다. 그렇게 호흡이 생겨요. 어, 음, 수평 도나스는 늘어나고 수직 도나스는 줄어들고 수직 저장소는 줄어들고 쭉 수직 됐다가 이렇게 되고 그러는가 어, 보네. 지금. 그 수직 저장소는 도나스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그림이 더 있는데 여기 여기 응? 이 그림이에요. 응. 파라다이스 밑에 아래 공간 저장소가 있고 위 공간 저장소는 이 유물 공간 평면보다 높은 곳에 예. 있어서 여기서 이 아령 또는 아워글라스처럼 불었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어, 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주위에 이걸 한번 크게 해볼까? 응. 안에 여기 공간. 아래 공간 저장소가 있고 여기 동그라미는 파라다이스? 요 푸른 거는 파라다이스고 파라다이스 맨 밑에서 이 들어오는 공간하고 나가는 공간이 서로 이렇게 분간할 수 없이 섞이는 것 같다. 음, 그래서 여기 숫자는 이게 길이를 가리켜요. 0.5 이게 뭐 밀리언 라이트 이어즈인가? 그래서 여기 파라다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하브나 수준이 있고 그다음에 초우주 수준이 있고 여기
요 초주 수준의 7초주가 분산돼 있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물론 이제 무물 공간 중간 지역이 거기 중간 지역에는 아무 움직임도 없고, 그걸 지나서 이게 25면 2,500만 광년인가 지나서 제1 바깥 공간 수준, 그 다음에 제2 수준, 제3 수준, 제4 수준까지 퍼져 있고 그 바깥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박 교수님께서 다 그리셨나요? 예. 네, 아, 정말 네. 경제학자 교수님께서 대단하십니다. 지금은 한때 열이 나서 그렸고 지금은 못 그리겠어요. 그러면 현재는 지금 바깥 우주가 계속 확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요. 그러면 확장이 됐다가 또 수축될 때는 얘네들이 또 쪼그라들겠네요. 한참 예. 예, 그렇죠. 짜부라들겠네. 그 대신 예. 옆에 게 불어나고 시럽이 옆에 게 이제, 불어나고 이 이제 수평 상하로는 불어나고 상하로는 불어나고 여기 상하가 불어나면 이 수평으로는 줄어들고 음, 또 그 반대로 되고 그런 거죠. 상하로 하는 건 우리의 시공 우주가 아니죠, 거기는. 예, 시공 우주하고 바깥 우주들이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죠. 같이 예. 아 워낙 큰 거라 우리 하늘에 올라가도 그런 거 못 느끼겠네요. 여기 하보나는 움직임이 없고 하보나하고 파라다이스는 움직임이 없고 자체 내에서 파라다이스 안에는 진동이 생겨요. 그렇지만 옮겨가지는 않아요. 어, 그 움직일 때 진동이 생겨요. 파라다이스가 자리를 옮기지는 않는다니까. 어, 근데 진동이 생기고 동서방향, 뭐 남북방향으로 진동이 생기고 그다음에 온 세 번째 진동은 전체 방향, 모든 방향으로 부르르 떨고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가끔 하다가 움직이는 모양이죠. 늘어났다 줄어났다. 10억 년 주기로. 10여 년 주기로. 예. 10억 년 동안 불어났다가 나머지 10억 년은 예. 줄어들고 이걸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이 전체 우주를 보니까 정말 초우주 7조 개의 지적인 생명체가 사는 혹성만 7조 개인데 그 나머지도 그 무병광대한 우주가 너무 초라할 정도로 좁은 지역이네요. 예, 그래요. 협소하고. 상상을 예, 초월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 7초 우주가 7조 개인데 사실은 생명체가 사는 곳만 7조 개이지 그 많은 그 행성들과 혹성들 그 뭐 항성들을 보면은 정말 무병광대한데 너무 천문학적 적습니다. 숫자죠. 응? 예, 뭐, 무한대 가까운 숫자인데 진짜 예쁜데. 뭐 한다 그랬어? 사람들이 살고 그런데도 너무 있는 적습니다. 주체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훨씬 많지. 아, 예를 들어서 뭐 10억 개 사람이 살지 않은 행성이 10억 개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음, 정도 사람이 살 테니까. 예. 여기 보면 황대해가지고, 예? 정말 정신이 없겠어요. 우리가 가면. 오케이. 넘어갑시다. 이거는 우리가 혹시 몰라도 상세한 거는 몰라도 되니까 안 적어놨겠죠. 어디 계속 읽어주세요. 무물 공간은 유물 공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력, 에너지, 동력, 그리고 계심으로 채워져 있지 않음을 뜻한다. 수직 저장소 공간이 언제나 수평 공간의 균형추로서 활동하도록 예정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무물 공간에 관해서 무엇을 창조할 의도가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공간 저장소에 대해서 정말로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오직 공간 저장소가 존재하며 온 우주의 공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주기에 균형을 잡아주는 듯 보인다는 것만 알 뿐이다. 공간이 호흡하는 주기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각 단계에 10억 년이 조금 넘는 동안 계속된다. 한 단계에 우주들이 늘어나고 다음 단계에 우주들이 줄어든다. 유물 공간은 지금 확장 단계의 중간 지점에 가까이 가고 있으며 한편 무물 공간은 축소 단계의 중간 지점에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양쪽 공간 연장의 가장 바깥 한계는 이론적으로 현재 파라다이스로부터 대체로 같은 거리에 있다고 우리는 들었다. 우주의 유물 공간이 가장자리 파라다이스로부터 제4 바깥 공간까지 바깥으로 그리고 거기도 지나서 밖으로 수평으로 뻗는 거리만큼 무물 공간의 저장소는 지금 위 파라다이스의 위로 그리고 아래 파라다이스 밑으로 수직으로 뻗는다. 네, 질문 있습니까?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는 건 아니고 팽창했다 수축했다 그러네요. 그 무한인지 어쩐지는 과학자들이 잘 모르고 있고 예, 현재까지. 예, 근데 이 책에는 한정이 돼 있다. 아, 그러니까 예, 현재 우리가 있는 평면에서 지구가 있는 평면에서 하늘 방향으로 계속 가면은 나중에는 모서리가 나온다. 아, 그래요? 예. 한정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 그 제임스 웹 망원경.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그 망원경으로 보낸 게 최소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혹시 사람이 살 만한 행성이 있지 않을까 그거 발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주가 끝이 있나. 근데 아무리 가봐도 observable universe, observable universe는 전체 우주의 극히 일부분인데 망원경으로 또는 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한 그 규모, 그러니까 그게 반지름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모서리를 아직 못 찾았어요. 음. 근데 여기는 모서리가 있단 말이죠. 모서리가 있다 그 얘기지. 음, 그 말이에요. 예. 음, 그래서 포항카레이스 컨젝처 내가 몇 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전에 했는데 미주 선생님은 혹시 못 들으셨죠? 음? 네, 포항카레의 추측. 원카레 추측? 도나스 거기에 시를 예, 그것 말이죠. 예. 온 우주가 한계가 있는가 없는가 들었어요. 지난번에 들었어요? 한국에 나갔을 때 거기 설명했거든요. 거기에서. 그랬죠? 생각 안 나요. 예, 칠판에 생각이 안 나면 내가 희미하게. 잠깐 어, 설명해 드릴게요. 어.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알려면 어, 위성을 쏴가지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거죠. 바퀴가 그냥 우주 공간을 달린다 그러면 한 방향으로 계속 가가지고 갈 때 아주 무한히 긴 줄을 용지에 어, 붙여 달아놓으면. 실을 흐트러 놓으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주가 동그라면 결국 자기 뒤통수까지 오게 될 거예요. 네, 우주가 동그랗다면은 음, 한계가 있다면은 우주가 전체 우주가 동그랗고 한계가 있다면 그 실 풀어놓은 거 가지고 우주를 가다가
자동차가 자기 원래 있던 위치에 뒤통수에 와서 딱 도달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그 줄을 잡아 당기려는 거예요. 음, 근데 줄을 잡아 당기다가 끽끽 소리 내면서 잡아 당겨지지 않으면은 가운데 뭐가 걸리는 게 있다. 그게 빈 공간이다. 음, 그러니까 그게 우주가 도나스 모양으로 생긴 것이다. 라는 걸 입증한대요. 뭐, 그렇군요. 예, 근데 잡아 당겨도 술술 다 풀리고 어디 걸리지 않으면은 도나스 모양이 아니다. 도나스 모양이 아니라는 거. 전부 뻥 뚫려 있는 거죠. 구멍이 없는 거지. 없는 거죠. 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우주가 공처럼 동그랗게 돼 있다. 음, 예,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걸리면은 도너스 모양으로 온 우주 전체에 구멍이 생겨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 그게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예, 뭘로,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네.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포앙카레스 컨젝처라고 불러요. 근데 그러면 우리 유라시아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 그거 하면은 끽끽하고 잡아당기다 안 되는 게 있는데 거기가 바로 그 파라다이스 밑에 이제, 무제한 절대자가 계시는 곳이다 이거야. 네. 네. 거기서 공간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어, 무제한 절대자는 이게 관계 없는 건데 자유의지가 없다 그랬죠. 네, 없어요. 음. 근데 명령에 의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유라시아 시간으로 10억 년 동안 공간 저장소는 줄어들고 한편 초우주와 모든 수평 공간의 물력 활동은 늘어난다. 그러니까 늘어나고 줄어드는 전체 주기를 마치려면 유라시아 시간으로 20억 년보다 조금 더 걸린다. 네, 계속 7. 읽어주세요. 네, 7. 파라다이스의 공간 기능. 파라다이스 표면 어디에도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파라다이스의 위 표면에서 똑바로 위를 쳐다본다면 무물 공간이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밖에 아무것도 구경할 수 없을 터이고 바로 지금 무물 공간이 들어오고 있다. 공간은 파라다이스에 스치지 않는다. 오직 고요한 중부 공간지대가 가운데 섬에 닿을 뿐이다. 음, 하나 더 읽을까요? 예, 파라다이스는 실제로 유물 공간과 무물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비교적 고요한 지대에 움직이지 않는 핵심이다. 지리적으로 이 여러 지대는 파라다이스를 상대적으로 연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아마 조금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지대들에 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지만 공간의 움직임이 약화된 이 여러 지대가 유물 공간과 무물 공간을 차단하는 것을 주목한다. 한때는 비슷한 지대들이 유물 공간 수준 사이에 존재했지만 이 여러 지대는 이제 덜 고요하다.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전체 공간의 수직 단면은 몰타인의 십자가와 조금 비슷하며 수평의 팔이 유물 공간을 대표하고 수직의 팔이 무물 공간을 대표한다. 중부 공간 지대들이 유물 공간과 무물 공간을 갈라놓는 것과 얼만큼 비슷하게 내 팔 사이의 지역은 내 팔을 갈라놓는다. 조용한 이 중부 공간 지대들은 파라다이스에서 멀어짐에 따라 갈수록 더욱 커져서 궁극의 모든 공간의 경계를 둘러싸며
공간 저장소와 유물 공간의 수평 연장 전체를 완전히 캡슐처럼 싼다. 공간은 무제한 절대자 안에 있는 절대 이하의 조건도 아니고 그의 계심도 아니며 궁극이의 작용도 아니다. 공간은 파라다이스의 선물이며 대우주의 공간과 모든 바깥 지역의 공간은 무제한 절대자의 원시 공간 잠재력으로 실제로 차 있다고 믿어진다. 가장자리 파라다이스에 가까운 길에서부터 이 유물 공간은 수평으로 바깥으로 제4 공간 수준을 통해서 초우주의 테두리를 지나서 연장되지만 이 테두리를 얼마나 지나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냥 질문 모른다, 있습니까? 모른다다. 예. 그 제1, 제2, 제3, 제4 이 공간 수준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이 빈 동그라미들이 있는 거예요. 번갈아서 음. 제1공간, 그 다음에 빈 공간, 제2 우주 수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빈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읽어주세요. 유한하지만 상상할 수 없이 큰 V자 모습의 평면이 파라다이스의 위와 아래 표면에 모두 직각으로 처해 있고 그 정점이 가장자리 파라다이스에 거의 닿아 있는 것을 내가 상상하고 다음에 이 평면이 파라다이스 둘레를 타원형으로 도는 것을 상상한다면 그 회전이 유물 공간의 부피가 무슨 윤곽을 가졌는가 대강 나타낼 것이다. 우주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기점으로 해도 수평 공간에는 위 한계와 아래 한계가 있다. 누가 오르본톤 평면의 직각으로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충분히 멀리 갈 수 있다면 결국 유물 공간의 위 한계나 아래 한계와 마주치게 될 것이다. 초우주에 알려진 규격 안에서 이 두 한계는 파라다이스로부터 멀어질수록 서로 거리가 더욱 벌어진다. 공간은 짙어지며 공간은 창조의 평면, 곧 우주들의 평면이 짙어지는 것보다 얼마큼 더 빨리 짙어진다. 네, 여기 그림을 여기 몰타인의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나? 여기 아, 보이죠? 여기 뒤에 벽에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가 파라다이스하고 하버나 시스템이라 그러면 이 수평, 팔, 걸린 거. 이게 V자를 동그라미를 한 바퀴 휙 돌리면 그게 유물 공간이 되고 아래 위는 돌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음. 아래 위는 그냥 늘어났다 줄었다 그렇다. 이렇게 되고 계속 읽어주세요. 일곱 초우주와 제1 바깥 공간 수준을 갈라놓는 지대처럼 여러 공간 수준 사이에 비교적 고요한 지대들은 공간 활동이 정지된 거대한 타원형 지역이다. 이 지대들은 질서 있는 행렬을 지어 파라다이스 둘레를 달리는 광대한 은하들을 갈라놓는다. 너희는 지금 무수한 우주들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제1 바깥 공간 수준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다. 이 우주들은 파라다이스 둘레를 빙그르르 도는 광대한 은하들의 행렬로서 위에도 아래에도 조용한 중부 공간지대로 막혀 있고 또한 안쪽과 바깥쪽 테두리는
비교적 고요한 공간지대로 막혀 있다. 이처럼 한 공간 수준은 어느 방향에도 비교적 정지된 상태에 둘러싸여 있는 타원형의 운동 지역으로서 작용한다. 운동과 고요함의 그러한 관계는 운동에 대하여 저항이 약화된 곡선으로 된 공간 행로를 만들며 그런 길을 보편적으로 따라서 우주 물력과 태동하는 에너지가 언제나 파라다이스 섬 둘레를 돈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무제한 절대자가 어떤 지역에 가서 에너지 씨앗을 뿌려요. 밭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은 좀 있다가 창조아들 미가엘이 와서 여기다가 그 경계표를 아마 해놓겠지. 음. 어, 임, 임대권을, 땅 임대권을, 땅을 임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제한 절대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복종하는 조건으로 음. 뭐 이렇게 저렇게까지는 하면 안 된다. 무슨 공식이 있겠지. 공간을 여기까지 연장하니까 그 이상 넘어가지 말란다든지 남의 땅에다가 씨를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죠. 한술에더니 꺼내 거 있네요. 예, 그래서 땅 임대권을 받으면 그때부터 미가엘하고 창조딸이 와서 자식들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은하들이 시계바늘 방향과 그 반대 방향으로 번갈아 흐르는 것과 관련해서 초우주에서 번갈아 있는 이 띠가 형성된 것은 물질 인력을 안정시키는 요소이다. 이것은 파괴하고 분산하는 활동이 생기는 전까지 인력의 압력이 강화되는 것을 막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는 반인력 작용을 일으키며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속도의 브레이크로서 작용한다. 응? 좀 더 읽어도 되나?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넘어갈까요? 저쪽 아담과 이브 그쪽으로. 지금 아, 네, 오케이. 여기까지 예. 읽고 아, 여기는 재밌잖아요. 아무 어려운 거 소화가 잘 안 돼. 그래 말이야. 어디 몇 편인가요? 어디 뭐가 78편 8장이요. 78편에 8장. 스토리가 없잖아요. 여긴 스토리가 오케이. 있잖아요.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예? 이미주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이미주 선생님이 저기 조그만 거 가지고 한다 그랬어. 잘 전 선생님 아니다 다 어려운가 보다. 소리를 막아놨네. 송 선생님 들립니까?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아,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수메르인 마지막 족속. 안드 족속의 마지막 분산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생물학적 중추를 부수었을 때 이 우수한 종족의 작은 소수 집단이 두 강 입구 가까이에 있던 그들의 고향에 남아 있었다. 이들은 수메르인이었고 기원전 6천년이 되자 그들의 줄기는 대체로 안드 족속이 되었다.
하지만 그 문화의 성격은 노쪽 속에 더 가까웠으며 그들은 달라마시아의 옛 전통에 집착하였다. 그런데도 해안 지역의 이 수메르인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마지막 안드의 족속이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의 종족들은 이 시대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두개골 종류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이미 이 늦은 시점에 속족들이 섞여 있었다. 사가 아주 크게 번성한 것은 이 홍수가 있던 시절이었다. 처음에 낮은 곳에 세운 도시는 물에 잠겼고, 그래서 둘째 마을, 곧 더 높이 있던 마을은 그 시절의 특이한 공예품 본부로서 낮은 곳에 있던 도시를 이어받았다. 이 홍수가 나중에 줄어들자 우르는 도기 산업의 중심이 되었다. 약 7,000년 전에 우르는 페르시아만에 있었고 그 뒤로 강의 표적물은 땅을 현재의 한계까지 쌓아 올렸다. 이 촌락들은 치수 작업이 개선되고 강들의 입구가 넓어졌기 때문에 홍수로부터 피해를 적게 보았다. 네, 여기서 스톱해서 수사라는 거는 페르시아 응. 사람들의 중요한 센터예요. 알렉산더가 여기 지나갔고 예수님도 여기 방문했고, 전화했어요, 예, 수서. 수사가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거기 금고를 털었어요. 수사가. 예, 예수님이 여기 또 방문했고, 응. 그리고 우르는 원래 여기 페르시아만에 붙어 있던 항구였는데, 네? 그런데 우루. 이제 홍수가 비가 계속 와가지고 이거. 흙이 자꾸 쌓이니까 지금 현재 우르 지방은 해안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아, 흙이 쌓여서 예, 땅이 넓어진 거죠. 원래는 해안에 있었는데 이게, 메소포타미아 해안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내륙이 되어버린 거죠. 내륙에 있는 도시가 되었죠. 응. 계속 읽어주세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곡식을 심던 평화로운 사람들은 투르기스탄과 이란 고원에 있던 미개인의 침공에 시달린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고지의 목적지에서 가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공동으로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침공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침공은 더군다나 심각했는데 둘러싼 이 목자와 사냥꾼들이 대량의 길들인 말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말의 소유는 남쪽에 있는 부유한 이웃에 비하여 그들을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짧은 기간에 그들은 온 메소포타미아를 휩쓸고 마지막 문화의 물결을 밀어냈으며 이것은 유럽과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모두에 퍼졌다. 이 메소포타미아 정복자들은 그들의 계층 안에 아담 핏줄의 얼마큼을 포함하여 투르기스탄의 혼합된 북부 종족들의 우수한 안대 혈통을 많이 지니고 있었다. 널 진보되었지만 더 활력 있는 북에서 온 이 부족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잔재를 재빨리 기꺼이 동화했고 당장의 역사 연대기에 처음에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그 혼합된 민족으로 발달하였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사라지는 문명의 많은 단계를 재빨리 되살렸고 강 유역에 살던 부족들은 예술 그리고 수메르인의 문화에서 많은 것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셋째 바벨탑까지 세우려고 했었고 나중에 그 용어를 그들 국가의 이름으로 채택하였다. 이 사람들이 음. 바빌론 제국을 세웠죠. 예. 사르곤 왕이 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뭐 6개인가 7개인가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그거를 정복하고 어,
정복하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수메르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게 단군 신화하고 연대가 비슷해요. 그래요? 기원전 한 2333년인지 어, 4년인지 그래요. 단군이 그렇다고. 2000? 2334년. 그 당시에 대부분이 어, 에집트나 유럽으로 도망가는데 일부가 동양?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어디 적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소수가. 응? 동양 사람은 예, 그래서 안드표를 적게 받았군요. 유럽보다는 적게 받았지. 그런데 하여튼 문법이 한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좀 비슷하고 음. 형용사를 많이 써요. 한국 사람들처럼. 우리 언어는 형용사가 많은 게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우리 질문 한국이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동북부로부터 온 이 미개한 기병들이 이 프로테스 강 유역 전체에 들끓었을 때 그들은 페르시아만에서 강 입구 근처에 거주하던 안디 족속의 잔재를 정복하지 않았다. 이 수메르인은 우수한 지능, 더 나은 무기, 그리고 그들이 지은 광범위한 군사적 문화 체계 때문에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었다. 이 운하는 물 웅덩이를 서로 연결하는 관계 계획에 덧붙인 것이었다. 그들은 동일한 집단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뭉친 민족이었다. 북서쪽에 있는 이웃들이 고립된 도시 국가로 갈라진 지 오래된 뒤에도 이렇게 그들은 종족과 국가의 통일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도시 집단 가운데 어느 것도 뭉친 수메르인을 정복할 수 없었다. 그리고 북쪽에서 온 침략자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이 수메르인의 유능한 선생이요 행정가자인 것을 신임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웠다. 북쪽에 그리고 서쪽에 에집트로부터 동쪽에서는 인도까지 모든 민족이 그들을 예술과 산업의 선생으로 상업의 지도자로서 나라의 행정자로서 크게 존경하고 찾았다. 아세요? 그게 그 초- 뮤지엄에 가면 붉은 이 도자기 음, 거기에 까만 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 독이, 예, 물론 주로 처음에는 토기였죠. 예, 토기를 많이 만들었고, 음, 엠포라라고 그러는 이 항아리 이렇게 예, 손잡이가 양쪽에 있고, 왜냐면 들어야 되니까, 물, 예, 뭐 올리브유 또는 뭐 이런 거를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항아리에 손잡이 같은 게 붙어 예, 있어요. 그리고 모래 땅에 쓰러지지 않고 콱 박으려고 음, 이 밑에 항아리 밑에는 뾰족해요. 그래서 예. 그냥 힘을 머리 줘가지고 위에다가 얹어놨군요. 굽- 막아놨군요.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도자기를 했고 그 도자기 예술이 중국 사람하고 아마 한국 사람들 먼 선조들이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동향으로 굶어둔 분인 거네. 동쪽 방향으로 갔지 않았을까.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센터라고. 센터이고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해서 중국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자기네들도 흘러 들어온 민족인데 음, 자기네는 원래 음.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 원래부터. 근데 그런 일은 없지. 누구든지
다른 데서 다 흘러 들어간 거예요. 예, 예. 예. 그, 그 뮤지엄에 가니까, 그, 아, 자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뭐예요? 그거 조개 껍질 붙여서 한 자기. 예? 자개 상자. 자개 상자, 어, 자개, 그게 있었는데, 예. 지게도 있었고, 거기에. 지게도 있고. 이게, 그, 그 그룹이 한국어로 들은 게 틀림없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 언어가 제일 가까워요. 수메르하고 가깝다고. 음, 일본어하고 음, 한국어가. 그리고 그 진흙사판 보면은 이 퀘스천 마크가 없어요. 퀘스천 마크 발명된 게 훨씬 뒷일인 것 같아요. 음. 아,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퀘스천 마크가 없으니까 어, 반대로 생각하는 거. 부정형으로 글을 썼다고. 음. 그렇지만 그게 퀘스천하는 문장이란 말이죠. 예, 그렇지 않지 않느냐? 뭐 어, 그런 거. 그렇지 않으냐. 아, 그렇지 근데 또 않느냐. 중국어 또 오면서 아마 섞였는지 하여튼 중국어에도 보면은 우리말로 그렇지 않으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중국어로 하면은 부시라고 아, 그렇지 않아 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근데 질문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음, 중국 사람들은 꼭 부시 이렇게 어, 얘기한다고. 그렇지 않아 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확인하느라고. 응? 그걸 근데 좀 기분이 나쁘지. 사람 음, 말을 불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지 든다. 말이야. 중국 표현이. 비우면은 수메르가 거의 그 문명의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요. 문명의 예, 거의 발상지네요. 예, 아담과 이브는 역사에 없으니까요. 예, 그래요. 예. 아담과 이브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아담과 이브가 살던 두 번째 제일 에덴 동산 동산이 이곳인 것 바로 같아. 이 바빌론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라고.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온 전통, 특히 생명나무 전통이 있어서 게이트. 이스터 게이트 대문이 그게 한 5층짜리 건물만큼 높아요. 음. 거기에 보면 생명나무 그림이 적혀 있고 또 생명나무 어, 꽃이. 아, 페르세폴리스라는 도시, 예. 페르세 사람들이 지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 있는 궁전 벽에는 생명나무 꽃 같은 게 많이 새겨져 있어요. 당시에 그 수메르가 상당히 고도의 문명도 갖췄지만은 의식적으로도 이제 평화를 사랑하고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의식적으로도 훌륭한 예. 어 쪽이었네요. 예, 영적인 재질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술과 산업의 선생이고 예, 산업의 지도자로서 그래서 나라의 행정가, 예, 그리고 평화를 자랑하는 이거 뭐 거의 예, 예. 완벽한 어떤 그런 종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빌론 사람들은 수메르 사람들을 선생으로 고용을 하고 예. 그래서 그, 에, 그 어디냐 콜롬비아 대학의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그 플림튼 태블릿이라고 진흙서판이 있는데 거기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혀 있어요. 아니, 음, 미국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 콜롬비아 예, 대학에?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면은 3의 제곱은 9다. 5의 제곱은 25이다. 그러면 몇의 제곱이 3의 제곱에다가 몇의 제곱을 하면 5의 제곱이 되겠느냐.
그런 걸 서판으로 적어놨다고. 그러니까 그게 기원전 한 1000년 예, 정도 될 때 적어놓은 걸. 바빌론 사람들이 슈메르 사람들한테서 이 수학을 배운 거야. 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워서 써먹었지. 음. 그래서 이 정복당한 이 수메르 사람들을 죽이질 않고 선생으로 부려먹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그 알아차려가 죽이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선생으로 음. 썼다. 그 우수한 사람들이 선생이 되었겠죠. 그때. 그래서 그런 이 얘기들이 이제 음. 슈메르 사람들한테서 배운 이야기, 생명나무, 천지창조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네. 플러드, 홍수 홍수 이야기 이런 걸 전부 수메르 사람들한테 어. 얻어 들어가지고 그거를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거 다 공부시키느라고 보낸 것 같아요. 가서 이 멍청한 사람들아 가서 좀 배워라.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을 예. 그렇게 데리고 간 게 아니냐. 음. 바빌론에 한 2만 명이 끌려갔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중에 지식인들 2만 명이 있죠. 예, 똑똑한 사람들 2만 명을 뽑아서 거기 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 5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 사람들이 와서 사이러스 임금이 야 니네들 고향에 돌아가. 예, 그래서 마누라가 죽기 전에. 교수님 돌아와서 혹시 그 보니엠의 리버스 바빌론 아세요 노래? 예.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그 옛날 우리 때 학교 다닐 때 보니엠의 그 리버스 바빌론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리버스 바빌론. Rivers of Babylon. 네, 이거부터 예, 예, 그런 예. 노래가 예. 있었죠. 예. 그게 예,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 만들어낸 얘기인데 예. 아, 거기 그 갔으니까 노래예요? 지금 속이 상해 죽겠는데 이 바빌론 사람들이 야 니들 나와서 심심한데 오라는 게 오라 없으니까 그래. 노래 좀 불러봐. 자꾸 노래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래가 나오겠어요? 사람 그래 말이에요. 울 지경인데. 그래 말이에요. 예, 우리는 술 마시면서 참 즐겁고 재밌게 들었는데 그 노래가 그렇군요. 예. 별로 슬픈 형편이 일이군요. 예. 예, 묶여가지고 끌려가면서 음, 끌려가는 것도 밧줄에 묶여가지고 가는 것도 참 사랑한대. 처량해서 죽겠는데, 야, 음. 예. 니들 나왔으면 노래 불러라. 그래. 노래가 안 나온다 그 음. 얘기예요. 야, 이 아, 죽을 놈들아. 예, 그 노래군요.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군요. 예. 예. 그래서 이사야가, 둘째 이사야가 끌려가면서 예. 그 구약에도 나오죠. How long, oh, how long. 얼마나 오래 우리 또 고생을 해야 되겠느냐. 어, 음. 예, 근데 상당히 낭만적으로 노래를 들었는데 당시에 그 내용상으로는 그렇지가 내용은 않구만요. 그렇지 않아요. 참 철학이 있겠네요. 근데 보니까 영적인 싹이 있는 민족을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써먹으려고 예, 뭐 알아야 면장. 그래 말이지. 그런데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참 고생하는 나라잖아요. 아이, 그럼요. 중국, 일본.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예. 영적인 나라로 뽑힌 민족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비슷하거든요. 전쟁은 예, 아, 전쟁을 뭐 일부러 교육을 시키느라고 6.25 동란을 일으켰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예, 동란 중에 많이 고생했지만 예. 거기서 많이 배운 게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 뜻이에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지금 똘똘하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써먹으려면 너 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어, 가서 좀 보고 배우라. 너는 유전을 잘 타고 나서 음, 써먹을 음, 여지가 많지만 그래도 교육을 해야 되겠다. 어, 음. 저기, 안 하면은 너희들이 굶어 죽지 않느냐. 그러니까 음, 에집트에도 곡식을 구하러 예, 이삭이 어, 아이들을 보내고. 이상히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근데 이틀 전에 내가 그 인도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네.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너희 코리안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코리안들은 너무 일을 열심히 한대요. 그렇지. 너무 일을 열심히 한대요. 음. 일을 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살게 됐으니까. 그래요. 예,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손해만 본 건 아니고 전쟁을 겪으면서 배운 것도 많다. 네, 유대인들이. 그렇죠? 음.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그렇고. 예, 몇 명이 죽었구나. 그러면 완전히 꽝이다. 그게 음,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음, 빨리빨리 너무 이론만 너무 따지지 않고 현실적이 되고. 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초기의 수메르 연방이 깨어진 뒤에 셋 족속 사제들의 변절한 후손이 후일의 도시 국가들을 다스렸다. 이 사제들이 이웃 도시들을 정복했을 때에야 그들은 자신을 왕이라고 불렀다. 다른 신을 경배하는 마음 때문에 후일의 도시 임금들은 사르곤 시절 이전에 강력한 연방을 세우지 못했다. 각 도시는 그 도시의 신이 모든 다른 신보다 우수하다고 믿었고, 따라서 그들은 공통된 지도자에게 복종하려 하지 않았다. 도시의 사제들이 미약하게 통치하던 이 긴 기간들을 키시의 사제 사르곤이 끝을 맺었는데, 그는 자기가 임금이라고 선포하고 메소포타미아 전체와 인접한 땅들을 정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것이 사제가 다스리고 사제에 억눌려 있고 각 도시가 자체의 도시 신과 자체의 예식 관습을 가진 그런 도시 국가들의 종말을 가져왔다. 네, 여기 이 바빌론 지역에 도시국가들이 한 6개, 7개 있었어요. 키시를 포함해서. 예, 그래서 나중에 이 사르곤 왕이 바빌로니아 제국을 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임금이라고 선포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수메르 말로 빅맨이라는 뜻이에요. 네. 수메르어로 빅맨. 그때는 그 왕이 없었으니까. 루, 응, 응. 이 사르곤이 쳐들어와서 수메르 나라의 임금이 이름이 루갈 자겟이에요. 그렇지. 루갈이 빅맨이란 아, 뜻이에요. 루갈. 수메르어로 그때, 빅맨, 즉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로가, 아, 루갈 자겟시를 정복하고 나머지 도시국가들 다 정복하고 아, 요- 바빌론 제국을 시작을 했는데 요게 기원전 2334년인가 돼요. 우리나라의 고조선하고 같다는 거예요. 고조선. 그때, BC. 거기서 야, 이 새끼들 니들하고 같이 안 살아. 우리는 또 안 한다. 잘 있어라. 아리랑이 그래서 나온 거.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는 어, 간다. 너무 고생시키니까. 예, 어? 그래서 심리도 못 가서 발떡 난다. 그 예. 노래를 혹시 그래서 어?
이 수메르에 있던 옛일곱 도시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 거니? 제갈공명 그 정책하고 똑같이다고 응? 밭에 나가서 논이나 밭에 가서 일하고 있다가 응. 저기 온다라고 그런 통지가 오면 그때 다 농구 다 팽개치고 또 바꿔. 지금 하는 창칼로 거는? 왜? 창칼을 들고 이제 집합 장소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가서 나쁜 놈들을 싸우는 한테 겁니까? 응? 대항했는데 응. 바빌론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상비군을 만들었어요. 어드밴스 된 거예요? 그렇지, 그게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응. 상비군을 만들어서 아, 주위 국가들을 도시 국가들을 침략해서 다 정복했죠. 그 전문으로 싸우는 놈하고 뭐 별 볼 일 없으면 손 털고 창을 잡은 사람들하고 요 군대 말로 얘기하면 기압이 빠져 있는 거라고. 예. 그 경쟁이 안 되지. 그래서 정복당했어요. 예. 한국이 그랬던 것 같아요. 조선 때 주위에 있는 일본이랑 이렇게 쳐들어오고 오면 이러다가 어디 모여라 했는데 몇 명 안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뭐 그러니까 나라가 못할 밭에 뿌리는 수밖에 무슨 없었어. 양파 이것도 저 가서 챙겨야 되는데 그러고 꾸물꾸물거리고 그래서 나라가 그냥 예. 뺏겨버렸어. 여기 옛일곱 도시 이름이 나오네요. 계속 읽어주세요. 우시의 사제들이 기약하게 통치하던 이 긴 기간을 키시의 여기 읽었나요? 키시. 아니 요 그 키시의 다음 사제 예? 예. 여기 다음부터 예, 읽어야 되는구나. 예, 예, 이 키시 연방이 깨어진 뒤에 이 강유역의 도시들 사이에 우위를 얻으려고 오랫동안 끊임없이 전쟁하던 기간이 달았다. 그리고 통치권은 수메르, 아카드, 키시, 에렉, 우루, 수사 사이에 다양하게 바뀌었다. 기원전 2500년 무렵에 수메르인은 북쪽에 있는 수 족속과 구 족속의 손에 크게 패배를 겪었다. 홍수로 생긴 언덕 위에 세운 수메르의 서울 라가시가 함락되었다. 에렉은 아키드가 무너진 뒤에 30년 동안 버텼다. 하무라비의 통치가 확립될 때가 되자 수메르인은 북쪽의 셈 족속의 계층에 흡수되었고 메소포타미아의 안드 족속은 역사의 페이지에서 사라졌다. 예. 그래서 안티족속이 키시 연방이 여기 도시국가들을 다 모았는데 수메르 사람이 이게 젬덴나스른가 뭐 그런 기간이 있고 그걸 지나서 수족속하고 구족속이 다시 옛 영광을 되살리려고 수족속. 애를 썼다가 결국은 져서 망했어요. 그래서 이 에렉이라는 곳은 대홍수가 난 지역이에요. 응. 그리고 함무라비가 바빌론 제국을 어, 다시 일으켰는데 하무라비는 기원전 1750년이에요. 그래서 그 함무라비 법전을 인구가 많아지니까 말다툼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느라고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큰 까만 돌에 새겼어요. 그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죠. 응. 교수님, 네, 여기서 그 어떤 역사 시대와 역사 시대 이전이 중국으로 말하자면 응. 사망 오제의 뭐 은나라, 뭐 주나라 이런 것들이 역사 시대니 역사 시대 이전이니 하는데 이 수메르라든지 아키드, 키시, 에렉, 우루, 수사 이런 경우는 BC 한 3000년경인가요? 2500년경. 이것 역사적인 자료에 좀 많이 나오나요? 이런 것들이 현대 역사에. 현재 역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벨론 제국이 생긴 게 1750년이에요. 예. 기원전 1750년이고, 예, 예. 그다음에 서판 기록은 홍수 이야기 이런 거는 다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역사 시대예요. 예. 그러면 마이너스 아니 BC 2500년 전 무렵 수메르 이것도 그 다 기록이 돼 있나요? 이런 것 이런 내용도 역사적인 그런 것 자료로. 같아요. 예. 이 기원전 5000년 경에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기원전 5000년에는 그 우바이드 컬처라고 그래가지고 우바이드 문화가 있어서 도자기는 남아 있는데 예. 글자는 없어요. 아직. 이게 음. 우바이드 컬처의 그 도자기 동그란 도자기 만든 거는 남아 있다. 거기 빨간 거기다가 까만 걸로 그림 그려 놓은 거 그게 이거예요. 모바일도 문화. 동그란 도자기를 만드는 기록이 있다고. 그거는 기원전 5000년이고 기록이 남은 거는 상형 문자 기록이 남은 건 기원 한 2000년 정도 돼요. 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상형 문자 이 당시에 기원전 한 3, 기원전 한 2000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 보면 있는데 기원전 한 2000년 경에 그 서판을 보면 진흙을 빚어가지고 사람 머리에다가 사람 머리 앞에 삼각형이 있으면은 그게 사람이 빵을 쥐고 있으니까 먹는다는 동사가 돼요. 음. 먹어라. 그러면 사람 머리에 그림을 그리고 그 앞에 삼각형 브레드, 납작한 브레드를 이렇게 넣고 음. 그게 먹는다라는 동사가 돼요. 음.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경에 쐐기 문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질문 또 있습니까? 음. 넘어갑시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것이 아담의 시절 뒤에 호라인종 그리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던 그들의 고향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들의 고대 문명은 우수한 민족들이 바탕으로 이주하고 열등한 이웃들이 이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마침내 멸망했다. 그러나 미개한 기병들이 그 유역을 정복하기 오래전에 동산 문화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퍼졌고 거기서 유라시아의 20세기 문명을 일으킨 효소를 생산하였다. 네바도는 한 천사장이 발표하였다. 예, 여기 수메르 사람들이 여기 아시아에도 퍼졌다라고 네, 아시아 있네. 반갑다. 아시아 소리가 나. 그러니까 유럽으로 퍼졌다. 예, 근데 주요 주류는 유럽으로 퍼졌다. 음. 예, 유럽에 안드피가 많이 예. 있으니까 그만큼 문화를 그러니까 보였죠. 아담의 문화가 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겹쳐졌다. 네. 만나는 점인데 바로 거기가 바빌론 지역이고 음. 거기가 옛날 둘째 동상이 있던 자리였다. 그 얘기예요. 근데 다 나가버렸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있는 사람은 그 원시족이 자리를 차지하던 후손이겠네요. 좀 뒤떨어지는 예. 그게 이락이라 그랬죠? 거기 지금 사는 동네가 이락. 이락 지역이지. 아, 예. 그래서 그렇게 그 근데 사람들은 확실히 뭐 좀 혈통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중동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현대의 어떤 정신, 물질 문명, 정치, 뭐 음악의 악기나 이런 그 미술적인 이런 걸 보면 다
유럽 거잖아 이거. 다 유럽, 유럽 겁니다. 네, 네. 그래요. 네, 그 어떤 뭐 중동에서 발원이 돼서 아시아나 이런 뭐 이런 종이 같은 것들이 그걸 전달이 됐지만 결국은 거기서 집적되고 예, 발전된 것은 결국 유럽 문화고 유럽 문화가 지금 전체적으로 인류 사회 바탕이 된 걸로 생각돼요. 네. 그렇죠. 앞을보다 뒤로보다 다 이거 뭐 유럽 건데요, 뭐. 60년대 제가 그 국락근 할때 보면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가 볼 때 조선시대나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무 문명의 그 이기가 없었고 음. 사람 죽으면 여기저기 삼년상tir은 하고 있었고 그냥 조선시대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거의. 느릿느릿하죠, 그 그죠? 오늘날의 세계 문화는 유럽 사람하고 아시아 사람들이, 유럽 보존하는 거죠. 사람들이 4분의 3, 아시아 예. 사람들이 한 4분의 1쯤에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예. 아시아 사람들은 카피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유럽 그리스한 걸 해놓은 사람들은 걸. 뭔가 새로운 것을 불만이 많아서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뭘 자꾸 두드려서 맞춰보고 예. 실험하는 걸 하고, 좋아했고, 그다음에 아시아, 특히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끝마무리를 잘 해서 아, 물건을 음. 잘 잘 풀어먹어요.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그래서 중국 사람 뺐어요. 중국 사람. 중국 사람들이 예, 종이 발명했지. 예, 또 실크, 예, 그렇죠. 그다음에 목화. 목화 이런 걸 예, 발명했고, 한국 사람들은 좀, 글을 발명했잖아요. 한글, 예, 한글. 예. 성질, 정조라는 도시가 있는데 중국 동북 쪽인가, 예, 정조가, 거기가 옛날 은나라 유적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정조, 왜 내가 예? 창의력. 아, 그게, 저기, 그 저기 교수님 유럽,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유럽은 어떤 좀 창조적이고 도전적이라면은 동양 사람들은 이제 거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거든요. 별로 이동이 없어요. 근데 예, 서양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류를 하면서 예, 전쟁을 하든 뭐 걔네들은 저기 하는데 그러니까 마무리가 동양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거기서 주구장창 예, 앉아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예, 정조박물관에 가면 은나라 유적이 있는데 거기 예. 오키, 은나라 거북이 배딱지에 백거죽에, 한자를 쓴 게 있어요. 그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은나라 사람들이에요. 예, 은나라 사람은 누가 만들었느냐? 동이족이에요. 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걸 은자라고 불러야 돼요. 진짜, 이건 어. 내가 옛날부터 주장하는 거예요. 20년 전서부터 주장했는데 이거 은나라 진짜, 글자 갑골문은 예. 은나라 사람들이 만들었다. 은나라를 누가 일으켰느냐? 동이족이 만들었다. 그 동이도,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만든 게 아니고 동양 우리 한국 사람, 동이종이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어, 중국 사람, 근데 한자는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더라고. 너무 시간이 많이 없었을 들고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현재 시대에 그 꾸물거릴 필요 없는 그런, 힘이 없다고. 예. 한글을 사용한다 그랬죠? 누가? 대만에서 한글을 어답하겠다고 아,
머리가 그런데 잘 돼. 자기네 나라 말, 그러니까 타이완 말을 그냥 한글을 써서 한글로 써서. 한글로 표시를 하겠다. 아, 자기네 타이완 발음을 아, 한글을 동원해서 쓰겠다. 이렇게. 소리 내는 거. 근데 뭐 좀 이상한 타이완 사람들이 한글을 써서 뭐를 적었으면 그게 자기 나라 말인데 어, 한글을 도구로 쓴 거라고. 아, 예, 근데 좀 이상하긴 한데 할 수 없지. 자기네 말이라 그런 거예요. 예, 한글을 예. 그 사람들이 뭐든지. 한글로 표시하겠다. 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나중에 오래되면 우리가 쓰지 않았냐. 한글은 우리가 어쩌고 또 그러겠지. 아이고, 그래. 중국 사람들. 음. 근데 타이완에 가보니까 음식이 한국 음식하고 똑같더라고요. 마늘 많이 써요. 맛있어요, 거기 음식. 네? 너무 조그매요, 나라가. 근데 요새는 유튜브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얘기를 그냥 하더라고. 그래요? 이거 은나라 아, 정조 그래요? 지역이 은허라고 있어요. 은허라는 게 옛날 은나라 사람들이 거주하던 유적을 은허라고 불러요. 어. 완전 위쪽에 가면 그 여자들도 은허를 누가 다 만들었냐? 기원전 홍수. 3000년에 어, 레드클립 홍산 문화라는 게 있어요. 기원전 3000년에 이 사람들이 뭐를 숭상하는 거니? 곰, 봄. 예, 곰 부족이에요. 곰을 숭상하는 부족. 우리나라가 곰부족이잖아요. 뭐 마늘을 먹고 뭐 어, 예. 웅녀가 됐다. 뭐 근데 그런 올림픽 소설이 할 때 있는데 호돌이 타이거. 그 타이거는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에 살죠? 그 호돌이. 몰라. 한국에 타이거가 있나요? 다 사라졌지. 예. 거의.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구나. 예, 예. 뭐, 끝나고 딴 질문 있는가 물어볼까? 어? 동양에서 팽창하는 안드족속 이걸 읽어볼까요? 예. 아까 15분 늦게 시작했잖아요. 네. 동양에서 팽창하는 안드 족속, 아시아가 유럽의 고향이다. 아시아가 인류의 고향이다. 이 어, 대륙의 남쪽 반도에서 안동과 폰타가 태어났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고지에서 그들의 후손 바도나는 원시 문화 중심의 기초를 세웠고 이것은 50만 년이 넘도록 이어왔다. 여기서 인류의 이 동부 초점에서 산기 민족들은 안돈의 혈통으로부터 분화되었고 아시아는 그들의 처음 집이요 첫 사냥터, 첫 전쟁터였다. 남서아시아는 달라마시아 사람, 돛족속, 아담족속, 안도원 족속의 이어지는 문명을 보았고 이 지역으로부터 현대 문명의 잠재성이 세계로 퍼졌다. 1. 투르기스탄의 안드 족속 2만 5천 년이 넘도록 거의 기원전 2000년까지 계속해서 유라시아의 심장부는 주로 안드 족속이었으나 이 성분이 줄어들었다. 투르기스탄의 낮은 땅에서 안드 족속은 서쪽으로 내륙 호수들을 돌아서 유럽으로 들어갔고 한편 이 지역의 고지로부터 동쪽으로 침투했다. 동부 투르기스탄, 신장 그리고 그보다 더 덜한 정도로 티벳은 고대의 출입구였고 거기를 통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민족들은 산을 거쳐서 황인의 북쪽 땅으로 갔다. 안드 족속의 인도 침투는 투르기스탄의 고지로부터 펀잡으로
그리고 이란의 풀뜯는 땅으로부터 발루치스탄을 거쳐서 진행되었다. 이 초기의 민족 이동은 어떤 의미에서 정복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히려 안드 부족들이 인도의 서부와 중국으로 계속 흘러 들어간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아직 한국까지 안 온 모양이죠. 계속 읽어주세요. 거의 1만 5천 년 동안 혼합된 안드 족속의 문화 중심들은 신장에서 타림강의 분지에 남쪽으로는 티벳의 고지 지역에서 지속되었고 여기서 안드 족속과 안돈 족속이 널리 섞였다. 타림강 유역은 가장 동쪽에 있는 참 안드 문화의 전진 기지였다. 여기서 그들은 폴락들을 지었고 동쪽으로 진취적인 중국인, 북쪽으로 안돈 족속의 무역 관계를 시작하였다. 그 시절의 타림 지역은 기름진 땅이었고 비가 많이 왔다. 고비의 동쪽에는 탁트인 투원이 있었고 거기서 동물을 기르던 자들은 차츰 동업으로 번영하였다. 이 문명은 비를 실은 바람이 남동쪽으로 바뀌었을 때 무너졌으나 그 전성기에 이 문명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와 힘을 겨루었다. 기원전 8천년이 되어 중앙아시아 고지 이 지역에서 건조함이 천천히 심해진 것은 반대 족속을 강의 저지대와 바닷가로 몰아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심해지는 가뭄은 그들을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황하 유역으로 몰았을 뿐 아니라 안드 문명에서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 세 계급의 사람들, 곧 상인이 큰 무리를 지어서 비로소 나타났다.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그 수메르나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사람들이 계속 동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예. 티벳하고 중국으로. 그러면은 그 전에 뭐 일본, 한국, 중국, 티벳은 인간의 족속들이 거의 원시인 수준의 사람들이었었나요? 여기서 보면 전쟁이 아니고 그냥 쭉 밀고 들어간 빈 공간을 밀고 들어간 것 같은 그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원전 2300년 경에 단군 신화가 맞으면 예, 어, 서쪽에서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한반도로 온 사람들이 3천 명이나 있었다. 그래서 쭉 음, 삼천을 거느리고. 거기 음, 거기 토종 그게 아마 홍산 문화에서 온 곰부족이겠죠. 그 예, 사람들하고 3천 명이 집단 결혼을 했다. 어, 예, 그래서 고조선의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음. 안드 족속이나 안돈 족속의 문명인들이 온 거네요, 말하자면. 예, 그래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어딘가 모르는 곳에서 우수한 민족들이. 갑자기 청동기 예. 청동기의 유물을 칼, 청동검 이런 거를 청동방울 이런 거를 힘들 가지고 왔다. 거울 이런 거. 그러니까 청동방울은 어디에 필요한 거니? 뭐 반추? 이 군인들이 청동 갑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첫째로 아주 비싸고 둘째로 무거워요. 이게 이 갑옷 청동 판으로 찍은 갑옷을 이렇게 입으면은 사람들이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그러니까 청동을 방울을 달면 창에 날라오면 비껴가는 거 싹. 동그라미 때문에 비껴가지. 음. 그래서 청동 갑옷에 100% 구리를 쓰질 않고 브론즈를 쓰질 않고 방울을 몇 개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게 저기 음. 우루 지방에 있는 그 우루 스탠다드 우루라고 우루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군인들이 청동 그 어, 방울을 단 갑옷을 입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지게
지게를 지고 있는데 지게를 지는 거는 세상에 한국 사람밖에 한국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 수메르 사람들하고. 그래요? 네. 수메르가 산지예요? 강 지역이죠. 강. 음. 유브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 지게를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한국이라 그러더라고. 미국 군인들이 와서 물건을 옮기는데 지게 때문에 참 편리했다고 산지에서. 아, 바퀴가 예, 평평하면은 바퀴를 예. 쓴 휠베로가 필요할 텐데 산지에 살면은 굴릴 수가 없지. 이 지게를 지는데 그 사진에 나와 있어요. 신문에 난 거. 이 지게 쓰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죠? 아, 있어요. 수메르 거기에 자개 거기에 그림에 지게를 지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요. 그게 어느 민족이에요? 그게 수메르 사람들이지. 그래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기후 조건이 이동하는 안드 족속에게 사냥은 쓸모없게 만들어졌을 때 그들은 목자가 되므로 더 오래된 민족들의 진화 과정을 밟지 않았다. 상업과 도시 생활이 나타났다. 에집트로부터 메소포타미아와 투르키스탄을 거쳐서 중국과 인도의 강들까지 상당히 문명화된 부족들이 제조업과 무역에 전념하는 여러 도시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아도니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상업의 대도시가 되었고 그 위치는 오늘날 아슈카바드시 가까이 있었다. 돌, 금속, 나무, 도끼를 다루는 상업이 땅과 바다에서 빨리 발달하였다. 그러나 항상 심해지는 가뭄이 가끔 카스피 바다의 남쪽과 동쪽 땅으로부터 안대 족속의 대탈출을 가져왔다. 민족 이동의 물결이 북쪽이 아니라 남쪽을 향하여 길을 바꾸기 시작했고 말을 탄 바빌로니아인은 메소포타미아로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네. 이 바빌로니아인이라는 게 바빌로니아 제국을 만든 사르곤 왕, 사르곤 그리고 1세가 여기 메소포타미아로 밀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정복한 거예요. 네. 질문 있습니까? 전쟁이 없으면 문화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네. 사람들이 배우는 거죠. 유목민은 자꾸 굶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데 그러니까 자꾸 털러 주위 뺏어 사람들이 먹으려고. 오죠. 음. 그래서 상당히나 마찬가지네. 그래서 음. 농사하고 농군하고 군인 역할을 음. 겸했는데 음. 농사 짓다가 전쟁 얘기 나면은 쳐들어오면 쳐들어오면 방어하러 가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상비군을 만들게 됐고 그런 사람들이 세력을 가지고 강대한 국가가 된 거죠. 초기에는. 그게 제일 처음 한 사람 사르본이라 그랬어요. 사르곤이 수메르에 있는 루갈 자게시라는 임금을 정복했어요. 루겔 자게시. 빅맨 자게시.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네, 이지용 선생님이 무척 피곤한가 봐요. 그래요. 그래 말이에요. 지루해요? 예? 피곤하신가. 이준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는구나. 지금 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자네.